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인터 배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저번 시간까지 이제 배열 포인터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포인터 배열인가요?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포인터를 배웠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 배열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되게 말장난 같죠? 근데 이따가 포인터 배열 선언하는 거 보면 더 말장난 같긴 한데, 일단 이 포인터 배열이 뭐냐면요. 포인터들이, 포인터들이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배열 포인터는 뭐 하는 애냐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배열 포인터라 그러면은 포인터가 한 개짜리인 거예요. 근데 포인터 배열은 포인터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좀 그려보자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배열 포인터 한번 그려볼게요. 배열 포인터는 포인터 한 개예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배열이 있습니다. 어레이라는 배열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배열 포인터는 이 배열 전체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게 배열 포인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0번지라면 이 안에도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이게 배열 포인터였고요. 포인터 배열은 뭐냐면요. 포인터 배열은 자, 포인터가 배열 형태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포인터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포인터고요. 얘네들이 다 포인터고 각각 어떤 특정한 뭐 배열이 될 수도 있고 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램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겠죠. 물론 얘네들이 막 이렇게 무작위로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포인터 배열이 있으면 각각의 배열의 원소들이 어떤 다른 일정한 규칙에 따른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뭔가 가리키고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인터 배열이라는 거는 포인터들이 이걸 각각의 하나가 포인터예요. 이해가 되시죠? 포인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포인터가 7개가 들어있는 하나의 배열 이 전체를 갖다가 그냥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포인터 배열 뭔지 알았으니까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선언 한번 해볼게요. 자, 배열 포인터는 선언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하고 뭐 ptr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었나요? 4개짜리 인트형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이거였죠. 근데 포인터 배열은 선언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괄호를 그냥 지우면 돼요. 진짜 말장난 같긴 한데 이게 포인터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생성이 되냐? 컴퓨터의 저장 공간 안에는 정확히 4개짜리 배열이 생기고요. 4개짜리 배열이 생기고 이 4개짜리 칸 각각은 하나의 포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칸들이 하나의 포인터라고 그랬으니까 이 각각의 칸들이 어떤 값을 막 가리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뭘 가리킬지 그냥 가장 단순한 예제로 변수를 4개를 만들어서 각각 ABCD를 가리키게 해봅시다. 4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포인터의 0은 A의 주소값. 자, 이러면 포인터 배열에 지금 4개의 포인터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포인터에다가 0번째 포인터에다가 A의 주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금 변화를 위해서 C를 한번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2번지에다가는 뭐 D를 한번 집어넣어보고 BTR 3에는 B를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은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합시다. 포문을 써도 되지만 4개 정도는 손으로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 그럽니까? 포인터의 값 자체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못타놨네요. 얘네들이 그냥 주소값이 출력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별표를 붙여주면은 얘네들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값을 출력을 하게 되겠네요.
세미콜론 해줘야 되죠.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10, 30, 40, 20 그러니까 A, C, D, B 이렇게 집어넣었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변수 4개를 다 만들지 말고 간단하게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봐서 그 배열의 각각의 원소의 주소를 갖다가 이 포인터 배열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레이 4개짜리 어레이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1, 2, 3, 4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포문을 통해서 0부터 4까지 갑니다. 0부터 4까지 ptr의 i에다가 end 어레이에 i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이번에는 포문 한번 써볼게요. 위에도 포문 썼으니까 밑에 안 쓰면 조금 이상하죠. printf하고 띄어쓰기 그 다음에 별표 ptr의 i.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줄바꿈까지 한번 해줄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딱 뜨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다시 한 번만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 여기 어레이라는 배열이 있는 거죠. 어레이라는 배열이 있고요. 여기 각각 1, 2, 3, 4 저장돼 있는데 귀찮으니까 직접 쓰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ptr이라는 포인터 배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포인터 배열도 마찬가지로 4칸짜리라 그랬고요. 그러면 이 포인터에는 각각 포인터 i에 어레이 i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번지였다면 이 포인터 안에도 100 요게 들어갈 거고 요게 104번지였다면 여기 안에 104가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 108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112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포인터 배열 안에 각각 이 배열들의 원소의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100이니까 얘는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를 가리키고 여기를 가리키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포인터 배열의 각각의 원소들이 이렇게 어레이의 각각의 원소의 1대1 대응으로 가리키고 있구나. 이게 포인터 배열인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서 포인터 배열의 조금 더 재미있는 쓰임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 예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를 먼저 알고 넘어갈게요. 어떤 거냐면 문자열에 관한 겁니다. 문자열에 관한 건데 자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널문자까지 합쳐서 6개의 차형 배열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 쓸 때 %s 하시고 str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근데 얘 배열이죠. 얘 배열이면은 분명히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테지만 이 표현이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출력할 때요 사실 이 원리가 어떤 거냐면 문자열을 이렇게 배열 형태로 그려보면 이렇게 쭉쭉 나가는 어떤 배열일 텐데 요게 이제 0번째 칸이겠죠. 자 0번째 칸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저희가 적어주기만 하면은 이 printf %s를 쓰면은 지가 알아서 널문자가 나올 때까지 쭉쭉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지금 첫 번째 0번째 칸의 주소죠. 0번째 칸의 주소를 알려주면 또 다르게 말하면은 0번째 칸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적어주면 그죠? 이 전체 문자열 즉 널문자가 나올 때까지 여기 있는 모든 문자들을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애가 바로 %s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문자열을 출력하는 원리였고 이렇게 쓰나 아니면 이렇게 쓰나 똑같다 이것만 아신다면은 두 번째 예제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제는 어떤 거냐면요 자 2차원 배열을 만들 거예요. 2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고 자 이러면 행과 열이 존재를 할 건데 3행 10열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행이죠. 한 줄마다 한 개의 문자열을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두들이라고 해볼게요. 두들. 자 이런 식으로 이름 안 줬네요.
스트링즈. 자, 요렇게 삼행 10열의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줄마다 한 개의 문자열을 준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잠시 그려보면 2차원 배열이긴 한데 각각의 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H, E, L, L, O. 마지막에 넓은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월드.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가게 되는 거 있죠. 넓은자. 그죠? 그 다음에 두들. 그 다음에 6글자니까 여기 넓은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 이 문자열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그 문자열의 0번째 글자, 이 경우에는 H가 되겠죠. 이 0번째 글자를 가리키는 어떠한 포인터만 입력을 해준다면은 %s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즈에 i라고 적게 되면은 이 자체가 포인터가 돼버려요. 이 자체가 포인터입니다. 어떤 포인터냐면 이거 저번 시간에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end strings i의 0 요런 포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뭐랑 똑같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배열이 있다면 2차원 배열이 있다면 그러니까 i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쳐볼게요. i가 1이라면은 여기 칸을 가리키는 어떤 포인터를 저희가 넘겨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첫 번째 칸에 1번째 칸에 있는 문자열이 짜라락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드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헬로, 월드, 두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포인터 배열을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떤 포인터 배열이냐면 각각의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 겁니다. P, str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P, str하고 3개.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정확히 뭔가 이렇게 3개짜리 포인터 배열이 형성이 되고 요거 하나마다 어떤 문자열이 이렇게 쭉 있다 하면은 요 문자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얘는 또 다른 문자열의 어떤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문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포문을 하나 더 준비를 하시고 이 안에다가 p str의 i번째 요소에다가 strings i의 0의 주소값을 적어주면 된다 그랬죠.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end를 이렇게 생략을 하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를 만들면은 정확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문자열이 3개 존재하는 어떤 2차원 배열이 존재할 거고 여기 각각 이제 헬로, 월드, 두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3개짜리 배열 포인터가 있고 요 각각이 첫 번째 글자를 가리키고 얘는 여기 있는 첫 번째 글자를 가리키고 얘도 여기 있는 첫 번째 글자를 가리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고쳐주면 되냐면 p str 하고 i 이렇게만 해준다면은 지금 요 한 개가 어떠한 문자열의 첫 번째 글자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어주면은 정확하게 헬로 월드 두들 요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출력해보면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이게 포인터 배열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포인터들이 배열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종합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종합 문제가. 왜냐하면 솔직히 포인터 여기서 이해하신 분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문제를 풀면서 조금이나마 포인터에 대한 이해를 더 하시기 바라고 꼭 종합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